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 사실 저희도 그게 되게 고민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1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를 너를 보고 깨달았어. 그 좀 전에 대표님이 계속 가르쳐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뭐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뭐 일적인 것도 가르칠 게 워낙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처세수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해도 좋겠어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내 그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줘요. 일단은 계속 해야죠. 계속 해요. 헤어질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이상은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거나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일적으로 이제 종료가 되면 자연히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같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렇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진하게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뭐 수시로 하는 이야기 중에 왜 콩나물 시루에 물 부는 이야기 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쭉 부으면 물이 다 새 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물 다 빠져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자라고 있어.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내가 진하게 주면 완전 입사 초기 때 하고 지금에 딱 뭐 한 1년, 뭐 2년 지나서 딱 보면 그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억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막 애 키우면은 맨날 뭐 크게 달라졌나 모르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 다 느끼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일단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내가 진짜 잘 못 가르쳐 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일이 이 사람한테 안 맞겠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본인한테 더 맞는 일을 찾아가게 도와주거나 저는 그게 더 장기적으로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군 진짜 한 3개월만 가르쳐도 딱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누구는 진짜 한 1년, 2년 가르쳐야 그제서야 조금씩 이렇게 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빨리빨리 그런 좋죠.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 사실 저희도 그게 되게 고민이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입사했을 때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첫 1년이 되고 대표님과 연봉 협상할 때 초창기 때 심각했었죠. 대표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진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너무 생생하게 남는 게 내가 학교 선생님을 10년을 하고 이렇게 1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를 너를 보고 깨달았어 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긴 했었죠. 네, 근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을 제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아, 윤정 씨 저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저를 보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있을까. 갑자기 음료수가 좀 맛이 좀 없어지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었던 사람이어서 저희가 직원들을 볼 때 이제 분명히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나도 이렇게 1년 동안 발전이 없다가 갑자기 제가 확 컸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한 1년 정도는 좀 기다려 봐주고 1년까지 그래도 보자 하는데 1년 한 2년 네. 뭐 길게 간 사람은 진짜 이게 2년 2년? 만에 커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 속도와 이 직원의 성장 속도가 너무 이제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회사라고 쳐볼게요. 이제 성장이 이미 막 그 한계치에 도달한 회사야. 그러면 업무가 더 빡세질 그게 없잖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변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그 친구가 입사할 즈음에 어떤 그 상태? 수준? 그 수준의 상태에 맞춰서 분명히 입사가 됐을 거예요. 채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회사가 더 커지면서 그 요구되는 기대 수준도 높아진 게 어쩌면 그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당연히 이 친구들이 이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건 맞는데 이제 이게 너무 높아져서 이 갭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막 꼭 높아지는 거 아니더라도 막 피보팅을 해가지고 회사가 막 되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분명히 한 6개월, 7개월 동안 약간 성장하는 게 느껴졌는데 막 정체기에 접어들고 무조건 정체했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본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뭐 너무너무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건 진짜 한 뭐 몇십 번을 반복했던 거야. 근데도 막 계속해서 안 돼. 뭐 꼭 업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관계 아니 맨날 까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복적인 실수로 막 그렇게까지 많이 교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센터장님은 제가 계속 가르쳤는데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거는 무지해 했던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진하게 얘기를 했을 때 교정이 몇 번 얘기했을 때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동일한 문제가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 그건 우리가 학교는 아니잖아요. 물론 학교처럼 학생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직원들한테 많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을 주고 고용한 건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기본 베이스니까 너무 반복적인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교정이 안 된다면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뭐냐면 뭐 업무에 대해서 막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이거 시킨 걸 왜 안 했냐? 시킨 걸 계속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맨날 늦게 와 막 예를 들어서 맨날 9시 출근인데 10시에 출근하는 애야. 그걸 내가 이제 콩나물 시루부터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종각으로 출근하는 사람한테는 간접적인 상대적인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콩나물 시루의 마음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거 있잖아. 가르쳐 주기가 말로 설명해 주기 막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막 너무나 명백하고 태도적인 측면의 부분은 그거는 좀 제외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어떤 뭐 마케팅한테 고객하고 소통하는 톡을 이런 상황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막 이런 거 한 번에 가르쳐 주기 막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가치 있는 기술이고 그만큼 익히는데 오래 걸리는 것들이니까 그런 건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약간 기본적인 것들이 그렇죠. 반복해서 안 될 때는 네. 그때 그냥 이별을 하면 되나요? 정말 잘못한다든지 그거는 서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는 야, 너 지각한 거에 대해서 한 10번 지각을 했어, 연달아서. 도대체 뭐라고 따뜻하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모도 힘들 걸, 부모도. 그렇죠. 전 리더십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 많아야 된다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근데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채찍질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막 좀 약간 말장난 같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걸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보통 좋은 거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막 운동하기 싫어하잖아요. 책 읽기 싫어하고 뭐 몸에 좋은 건 맛없잖아요. 진짜 좋은 걸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나한테 좋은 게 뭐 이제 뭐 책 읽기라든지 시간 지켜라 뭐 이런 잔소리가 사실은 대부분 다 좋은 거잖아, 나한테는. 근데 팀장으로서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밑에 애들한테. 근데 그 말이 제대로 꽂히려면은 평소에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왜 5대1의 법칙 얘기한 적 있잖아요. 평소에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뭐 맨날 잘해주던 사람이 근데 잠깐만 봐봐, 너 이렇게 시간 안 지키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했을 때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맨날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들어와봐, 너 시간관념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맞는 소리라고 알고는 있어도 속으로 전혀 그게 이렇게 좋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럼 팀장들은 그런 용기, 그러니까 쓴소리도 잘 할 수 있는 용기, 뭐 그쵸. 인내심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용기가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파악, 처세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5대1의 법칙만 알아도 내가 안 좋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좋은 말 5번은 해야 이 한마디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5대1은 평균치고 10대1, 20대1의 관계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칭찬을 20번 받아야 그 사람이 한 번, 20번 해주고 한 번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말 해줬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겠어. 작은 거 하나도 디테일하게 관찰한 사람만이 칭찬도 디테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다가 장윤정 최고 막 이러면 하나도 안 고맙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의미하게 디테일한 행동들을 관찰했어야 평소에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관찰을 자세하게 한다? 그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진다는 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 진짜. 내리 사랑이. 팀장이 저도 되려면 부족하지만. 사랑이 기본 장착이 되어야 저는 그건 무조건 필요하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을 주는 리더가 돼보도록 그러십시오.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못다한 꿈을 꼭 이루시는 네. 세다죠.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고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